여자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그 미묘한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특히 입으로 애무할 때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난 열심히 해줬는데 왜 반응이 없지? 분명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은데 그녀가 웃으며 괜찮다고 해도 마음 한켠이 찜찜했던 순간 혹시 그 이유가 당신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냥 스킬이 아닙니다. 그녀가 단 한 번에 무너지고 다시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이배무의 비밀 5단계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절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의학 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수많은 커플 상담을 통해 검증된 실전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곳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남자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만 알아도 여자가 폭포수처럼 터지는 결정적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스위치가 놀랍게도 클리토리스 본체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혀로 마구하거나 세게 빨다가 여자가 긴장하거나 심지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여자의 신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포인트와 그 포인트를 자극하는 올바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과 그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진짜 성친밀감 노하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째 성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64세 성의학 전문의 정미선 박사입니다.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하며 깨달은 건 입으로 하는 애무가 가장 강력한 쾌감을 주면서도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성기 중 진짜 폭발 스위치는 클리토리스를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접합지대, 정확히 말하면 음액 후부각 주변입니다. 여기는 음액신경의 가지가 퍼져 있어 잘만 자극하면 골반 전체가 반사적으로 떨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혀끝으로 찌르거나 세게 빠는 방식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리듬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섞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대음순 바깥쪽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성급하게 가지 마세요. 마치 비밀스러운 문을 두드리듯 입술로 감싸 부드럽게 스치며 키스합니다. 혀는 잠시 뒤에 등장할 주인공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입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음순과 음액 사이 경계의 골든존. 여기는 예민함의 핵심입니다. 혀끝으로 찌르지 마시고 혀의 옆면을 넓게 써서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칼날 같은 자극은 쾌감을 죽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천이 피부를 스치는 듯한 감각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클리토리스의 양옆이 비밀 스위치로 정중앙을 향해 돌진하는 건 이제 금지입니다. 양옆의 작은 구간에 리듬을 심어주세요. 여성의 70% 이상이 중심보다 이곳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허리가 저절로 젖혀지는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4단계로는 흡기 리듬과 숨결의 마법입니다. 이것은 그냥 빠는 게 아닙니다. 공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를 실어보내세요. 그 부드러운 숨결이 촉각과 만나면 여성의 골반 근육은 무의식적으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파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멈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멈추면 그녀의 몸은 왜 멈췄지? 하고 갈망을 키웁니다. 그 갈망이 쌓일 때 다시 아주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폭포수처럼 쾌감이 터집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이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씨는 결혼 40년 차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침대 위에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입으로 무할 때마다 아내가 살짝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현수 씨는 그 미묘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는 속으로만 궁금해하며 그냥 예전처럼 하던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그곳을 빠르게 혀로 돌리고 세게 빠는 것, 그게 아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러다 우연히 순서와 리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천히 아내 옆에 누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손끝으로 그녀의 팔과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꼽 아래로 입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성기의 중심으로 바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음순 바깥쪽부터 마치 오래된 문을 조심스럽게 열듯 입술로 살짝 눌러주고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혀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으응이라는 무언의 신호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혀의 옆면을 사용해 대음순과 음액 사이의 경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게 마치 부드러운 천이 피부 위를 스치는 듯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골반이 아주 살짝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거구나. 마지막으로 클리토리스 양옆이 보이지 않는 곡선을 타고 혀를 돌리며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이 그의 목 뒤를 감싸주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그녀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깊어지고 허벅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정말 처음이야. 현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수십 년 만에 아내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를 만족시키는 건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천천히 더 깊이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을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민 씨는 63세로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그는 늘 아내를 사랑했고 침대 위에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입으로 애무할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깊게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아내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그 순간만 되면 아내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허벅지가 단단해지며 숨소리가 얕아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반응이 계속 반복되자 성민 씨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 거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는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해준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입으로 하지 말고 숨결로만 애무해보세요. 성민 씨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숨결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지? 하지만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아내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클리토리스 쪽으로 가져갔지만 절대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따뜻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공기가 살짝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온기가 아내의 피부에 번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골반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쉬며 클리토리스 주변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숨결로 감쌌습니다. 혀도, 입술도, 손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흡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다리가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허벅지가 미세하게 떨렸고 배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성민 씨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극을 주려고만 했지 아내의 몸이 스스로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치 깊은 꿈속에 빠진 듯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민 씨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호 씨는 71세, 결혼 45년 차였습니다. 아내는 폐경 이후 성관계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안 해도 돼. 아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호 씨는 그 속마음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킨십을 거부하는 건 몸의 변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과 익숙한 패턴에 대한 권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예전처럼 강하게 하거나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아내 옆에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그는 미소 지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천천히 해줄게. 그는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부드럽게 그러나 깊게 눌렀습니다. 마치 따뜻한 도장이 살에 찍히듯 온기를 남기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치골 부위까지 다다르자 아내의 호흡이 살짝 길어졌습니다. 그 온기를 따라 몸이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가지 않고 대음순 바깥을 부드럽게 감싸듯 키스했습니다. 혀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골반이 아주 조금 들썩였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음순과 음액 사이 경계에 이르렀을 때 그는 혀의 옆면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정면에서 자극하지 않고 옆으로 부드럽게 쓸며 리듬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이불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중심부로 갔습니다. 단 한 번 5초 동안만 혀를 클리토리스 위에 얹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단지 따뜻한 혀의 온기와 무게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 말 속에는 안도, 그리움 그리고 다시 느껴진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바로 그 사람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나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감각의 깊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풍부해집니다. 그 깊이가 바로 여자를 무너뜨리는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몸이 반응하는 건 단순히 강한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숨소리, 미세한 떨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읽고 그 속도를 맞춰 기다려주는 것,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더 세게, 더 빨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쉬지 않고 하고 혀로는 계속해서 빠른 동작을 반복하며 왜 반응이 없지 하고 속으로 의아해하죠. 하지만 여성의 신경계는 그런 방식에 곧 익숙해져 버리고 오히려 감각을 닫아버립니다. 진짜 쾌감은 느린 리듬과 깊은 감각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드럽게 시작해 천천히 강약을 조절하고 다음 자극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여유가 그녀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고 몸 전체가 당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먼저 속도를 바꿔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자의 몸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깨어나기 위해선 당신이 시간을 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입으로 다가갈 땐 혀보다 입술이 먼저, 그리고 입술보다 숨결이 먼저입니다. 혀는 너무 빠르고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입술이 먼저 닿아야 그 부드러운 압력과 온도가 마치 문 앞에서 살짝 두드리는 듯 그녀의 감각을 초대합니다. 그 다음 입술보다 더 먼저 스며들어야 할 것은 숨결입니다. 뜨겁지 않은 은은하게 따뜻한 공기의 흐름이 마치 겨울 창가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신경을 깨웁니다. 숨결은 단순히 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박동, 호흡의 리듬, 그 온도와 방향이 그녀의 피부에 음악처럼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이미 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서를 기억하세요. 절대 직진하지 마세요. 여자의 몸은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겹겹이 닫혀있는 감각의 문을 하나씩 열어야 마지막 순간 그 안의 보물이 빛을 발합니다. 첫 발걸음은 허벅지 안쪽입니다. 그곳은 아직 은밀한 부위에 닿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민감한 이열 구간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그 부드러운 살결 위를 지나갈 때 그녀의 심장은 조금 더 빨라지고 숨은 조금 더 짧아집니다. 그 다음은 대음순 바깥입니다. 이곳은 본격적인 자극으로 가는 첫 관문이죠. 입술로 감싸듯 눌러주고 숨결로 온도를 더하며 그녀가 무심코 힘을 빼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세 번째는 음순 경계입니다. 혀의 옆면을 사용해 천천히 그러나 일정한 리듬으로 쓸어내립니다. 이 부위는 예민하지만 아직 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보다 호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번째는 클리토리스 양옆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중심보다 이 양옆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리듬을 유지하며 살짝 압박과 풀림을 반복하면 그녀의 숨이 더 거칠어지고 골반이 스스로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중심으로 이동하세요. 단 한 번 아주 짧게. 그 순간까지 쌓아온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터지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그녀의 몸은 당신이 열어주는 순서에 따라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멈춤의 힘을 활용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한 번 반응이 오면 이제 됐다 하며 그 흐름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반드시 최고조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좋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멈출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다음 폭발을 준비하는 침묵 같은 시간입니다. 마치 숨이 차오를 때 잠시 멈춰 다시 크게 들이마신 뒤 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여자의 신경계도 멈춤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 자극을 2배, 3배 더 크게 느낄 준비를 합니다. 이 멈춤은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피부에 살짝 붙인 채 숨결만 은은하게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혹은 아주 가볍게 입술을 떼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손끝으로만 온기를 이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남자는 내 몸의 속도를 알고 있다는 안도와 신뢰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한 번의 자극에 전부를 내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입술로 길게 눌러주세요. 짧게 스치듯 건드리는 키스가 아니라 마치 따뜻한 손바닥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 온기가 그녀의 살결을 타고 천천히 스며들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눈빛과 어깨의 힘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이 순간을 오래 잡을수록 그녀의 신경계는 더 넓게 깨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혀를 사용할 땐 뾰족하게가 아니라 옆면을 쓰세요. 날카로운 끝은 순간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쉽게 피로를 쌓이게 하고 긴장을 불러옵니다. 대신 혀 옆면을 부드러운 붓처럼 사용해 음순의 경계나 클리토리스 양옆을 문지르듯 천천히 그려주세요. 리듬은 작고 느리게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을 반복해 스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부위의 감각이 서서히 예민해지며 작은 접촉에도 전율이 번집니다. 세 번째로 숨결을 이용하세요. 입술을 살짝 떼고 그녀의 중심부 주변을 숨결로 감싸듯 천천히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온도와 일정함입니다. 뜨겁게 몰아치는 바람이 아니라 은근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피부 위를 스치듯 흘러야 합니다. 그 온기가 감싸올 때 그녀의 골반은 의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클리토리스 중심부는 가장 나중에 단 한 번만. 이 한 번의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다림과 누적된 감각이 한꺼번에 터질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끌어안고 목소리와 몸짓으로 모든 감정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60대 이후라도 당신은 그녀의 평생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름과 그날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곳은 앞으로도 60대 이후 부부의 더 깊고 진한 친밀감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든 큰 깨달음이든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다음 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